네, 과학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금요일의 과학터치 본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강연 해주실 고려대학교 김규태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김규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의 해주실지 한번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그 앞에 김지상 선생님이 뭐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서 N과 S가 당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 전자가 아주 낮은 작은 세계 흐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공유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질의응답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교수님 강연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금요일에 과학터치 참 오랜만에 제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요 건너편에 살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 중동이라고 여기 그때 밭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 살았고, 우리 앞에 또 그 강연 도입 부분 해주신 선생님 김재 선생님이 덕원고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저도 덕원 나왔거든요. 덕원 나오고 초, 중, 고 다 대구에서 있고 대학부터 서울에 쭉 가서 계속 있다가 이 기왕이면 고향에서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얘기하다가 또 이런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제가 그 이렇게 터치, 과학 터치라 그래서 이제 전자 앞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생기고 그 또 자석을 도선 주위에 막 흔들어 놓으면 전류가 생기는 그런 근원인 전자가 아주 낮은 차원, 제가 설명할 겁니다. 낮은 차원에서 흘러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또 이것들이 움직이는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요즘 얘기하는 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나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어려울 텐데, 당분간 조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낮은 차원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세상은 어떤가라는 건데요. 전자가 앞에 여러분 그 봤을 때 마이너스, 뭐 플러스 이런 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정전기라 하듯이 뭔가 옷을 이렇게 딱 문지르면 번쩍 이렇게 번개가 치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석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그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라는 겁니다. 자, 움직일 때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전류가 흐르면 얘가 뜨거워지거나, 혹은 모터를 돌리거나, 혹은 켰다 껐다 하거나, 지금 이 강연장에 이 전구들이 굉장히 많이 켜져 있는데, 저기 도선들이 있으면 저기에 전자들이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리게 만들 것이냐. 어떨 때는 켜고 어떨 때는 끄고 하는 그런 행위가 이 강연장에 스위치도 있고, 그리고 뭐 리모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켰다 껐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기도 하고 에너지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뜨끈뜨끈한 그런 난로 같은 거, 시원한 냉장고나 에어컨도 다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전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전자 적게 있는 경우하고 보면,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전자와 적게 있는 전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움직일까요? 아니면 얘가 가만히 있을까요? 움직여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움직일 것 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왜 그래 생각했죠? 적으니까.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전자가 굉장히 많으면 사회에서도 굉장히 뭐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자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 전자는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이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흐르면 전류가 생기는데요. 그 전류의 근호를 우리가 확산,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터치만 한 정도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것에서 적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그럽니다. diffusion. 영어로 diffusion이라고 그러고, 이 확산을 그랬을 때 나중에 대학교나 이렇게 고급 이렇게 물리 이걸 배워보면 이제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수학과 물리 이런 것들이 연결될 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식이 어렵죠, 그죠? 네, 어려운데 수학 이퀘이션에서 이거를 얘기할 때 전류는 이게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흐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흐를 때 이 앞에 개수가 크면 더 많이 흐르고 그 다음에 적으면 적게 흐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서 적게 있는 곳으로 전자가 흘러간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우리가 확산, 디퓨전, 이런 식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전자가 흐르면 전류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또 이런 밀도 차에 의해서 그 흐를 뿐만 아니라 전자를 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김지상 선생님이 보여주실 때 자석과 뭐를 연결을 했었습니까? 아까? 자석과 뭐를 연결했었습니까? 아까? 건전지. 예, 건전지를 관찰을 잘했네요. 건전지를 연결을 하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건전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이 전자들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자가 흐르면 에너지도 생기고 그 다음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흐르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류한다, 흐른다, 물 위를 어떤 부표가 흐른다 그래서 이제 또 돌아다닌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드리프트라 그래서 이렇게 건전지,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식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전류는 전기장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에 있어서 이런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 굉장히 많이 요것만 딱 보면 이런 현상을 딱 설명을 하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확산과 이제 표류 떠돌음이 이제 이 움직이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김치 선생님이 N과 S가 이제 서로 당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당기는데 왜 당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에 끌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 있습니까? 그럼 친한 친구는 왜 친해요? 예? 서로 잘 맞아서. 그래서 있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죠. 자, 생각해보면 끌려간다는 거는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그 자연이 굉장히 편한 쪽으로 가는데 끌려가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할 때 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현상을 얘기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석이 땡긴다 하듯이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이 그 공간에서 이걸 놓으면 탁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지구가 이걸 땡기잖아요, 그죠? 땡기는데 이것도 사실은 편안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편안한 상태로 가는 게 자연의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 자연의 어떤 철학도 있고 원리가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현상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 다 이용을 하죠, 과학은.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여기에 전기장을 딱 걸어주면 건전지를 딱 했더니 얘가 쫙 움직이더라. 움직이는데 가서 탁 부딪히면 여기 에너지가 여기에 탁 부딪히면서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는데 여기에다가 뭔가 빛이 나는 물질을 붙여 놓으면 그 부딪히는데 빛이 날 겁니다. 그게 옛날에 모니터였거든요. 지금은 좀 다른데 옛날 모니터는 전자를 움직여서 원하는 곳에 탁 때리면 빛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했을 때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고 에너지 생기고 에너지를 냅니다. 자, 그래 전자가 움직이는 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낮은 차원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세상은 어떨까 해서 여기에서 전자가 움직이는데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면 낮은 차원입니다. 낮은 차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차원이란 거는 이제 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차원이란 거는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변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제 이 공간은요 3차원이거든요. 뭐냐면 우리 평소 얘기할 때 뭐 x, y, g 이래가지고 왼쪽, 오른쪽, 앞, 뒤 그리고 높이를 3차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이 이제 일반적인 차원이고 낮은 차원이니까 3차원보다 작은 차원, 2차원은 이렇게 평면입니다. 평면에 얘가 가게 되면 앞 혹은 좌우, 앞뒤 좌우 이렇게 해서 이 평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기 어려운 좁은 길은 이걸 한 방향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낮은 차원이라고 그랬을 때 평면은 2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원 그러고 그 다음에 아주 가느다란 통로는 1차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서 처음 출발점부터 어디까지 갔을 때 그 위치 차이만큼만 하게 되면 그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표현을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의 변수로 특정한 위치를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1차원이 되고 2차원은 그게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x, y 혹은 우리가 지구에서는 위도, 경도 이것도 일종의 높이 떠나서 우리가 땅에 붙어 있으니까 2차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완전 갇혀버린 거 이건 0차원이거든요. 0차원이라서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딱 그 갇혀 있으니까 얘가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낮은 차원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세상은 어떨까 그랬을 때 이 아까 얘기했던 전자가 우리가 그 밀도 차에 의해서 혹은 건전지 이런 전기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길이 이렇게 평면으로 움직이느냐 혹은 길로 움직이느냐 혹은 갇혀 있느냐로 우리가 따져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또 그러다 한번 보긴 봐야겠죠. 그죠?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그림처럼 생각하시고 보면 1차원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표현해서 굉장히 복잡죠. 그죠?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옛날 조카 데리고 우레메라는 그 영화를 같이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보러 갔는데 그쪽에서 어린이 영화인데 거기서 외계인들이 나타납니다. 외계인들이 나타나면 그 외계인들이 외계어를 막 쓰고 뭐 글을 쓰는데 희한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써야 되니까 거기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 그래서 보면 복잡긴 하지만 이런 걸로 어떻게 희한하게 전자가 가느다란 길을 쫓아가는 거를 우리가 위치도 계산할 수 있고 에너지란 것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 얘기할 때 양자역학이라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하나의 양이 정의되는 그런 운동을 기술하는 식입니다. 여기 1차원이거든요. x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일 때는 여기 얘기할 때 x하고 y 표현해서 같은 형태인데 요거를 2차원의 양자역학적인 그런 이 전자를 기술하는 어떤 식이고 그 다음에 1차원일 때 기술하는 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낮은 차원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제가 환경을 기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낮은 차원에서 세상은 어떨 것인가 라 그랬을 때 전자가 움직이는 세상은 얼마나 작을 것이냐 라는 겁니다. 전자가 움직이는 세상이 얼마나 작으냐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 얘기할 때 길이를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마이크로메타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마이크로메타 100만 분의 1 메타인데
이제 보면 10의 마이너스 6이라 씁니다. 이거는 이제 10의 6성분의 1 메타인데 1 마이크로메타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성이라는 게 감이 별로 안 오죠. 그죠? 안 오는데 머리카락이 한 100 마이크로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번 만져보겠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만져보면 이 두께가 느껴집니까? 느껴지면 그것에 100분의 1 정도 되는 게 1 마이크로메타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학교 가서 마이크로메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길이를 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실제 마이크로메타라는 게 머리카락에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전자가 이것보다 더 작은 세계를 다닙니다. 그 다음 나노메타 이거의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100분의 1이 마이크로메타인데 그것의 1000분의 1 되는 게 나노메타입니다. 그래서 무슨 요즘 예전에 얘기했던 나노과학이다 뭐 그랬던 것들이 이제 이 나노메타 영역인데 10의 마이너스 9성 메타다 10의 9성분의 1 메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80에서 220 나노메타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나노메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나노메타 입장에서는 100배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 키가 1 나노메타라고 생각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린다 그러면 80배. 여기 강연장에 80배 어느 정도 클 것 같습니까? 자기 키의 80배. 그럼 엄청나게 큰 거겠죠, 그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전자가 다니는 세계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봐도 엄청나게 큰 그런 덩어리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세계에 이제 전자가 다니는데 세상은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겁니다. 빛도 나고, 그 다음 열도 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 되고,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세계가 옹스트롬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옹스트롬은 방금 얘기했던 나노메타보다 또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0.1 나노메타라는데, 이걸 원자 하나 크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낮은 차원은 아까 이게 넓은 평면이냐, 길이냐, 라는 거를 이제 전자가 움직이는데 되게 작은 세계가 이제 마이크로메타, 나노메타, 옹스트롬 이렇게 내려가면서 결국은 마이크로메타, 나노메타 정도에서 저 사이에서 전자가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날아다니고 날아가는 이유는 밀도차가 있거나 혹은 내가 건전지를 붙여가지고 얘가 움직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컴퓨터도 이 속에 전자가 다니고 있는데 되게 작은 세계에 다니면서 얘가 나름대로는 켰다 껐다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다니는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복잡하지만요. 그냥 터치니까 살짝 그냥 보기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로드맵이라 그러거든요. 올해 발표된 올해 한 5월인가 6월인가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이제 로드맵, 그러니까 로드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을 따라갈 때 어떤 길을 지도를 보고 갈 것이냐라는 그림을 표현한 건데요. 보면 이제 크기를 보면 2000년, 2005년, 2010년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요 몇 년도인가요? 몇 년도부터 출발합니까? 얘기해 볼래요, 한번? 우리 학생 몇 년도부터 출발해요? 여기가 년도거든요. 몇 년도부터 출발해요? 태어난 거. 여기 2000년이고, 2005년이고, 2010년이고, 2015년, 2020년인데, 언제 생년이 어떻게 됩니까? 2012년, 요쯤 된다, 그죠? 요쯤 되네요, 그죠? 요쯤 되고, 또, 우리 어떻게 돼요? 2015년, 여기 요 근처다, 그죠? 요 근처에서 여러분이 시작했거든요? 했는데, 그 전에도 세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는데, 여기 2010년, 15년 돼 있는데, 여기 쫙 가보면, 위에 가보면, 여기 보니까, 나노메타라는 단위가 딱 나오고, 단위가 나오는데, 한 40나노메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태어났을 무렵에, 이 반도체라는 것의 그 작은 소자가
아까 얘기했던 나노미터의 40배 정도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 되는 그 안에다가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여러 연구하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켰다 껐다 하는데 이런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작게 더 효율적으로 켰다 껐다 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면서 보는 것처럼 40나노, 28나노미터, 20나노미터, 14나노미터, 7나노미터, 5나노미터 되어 있는데 이미 여러분 처음 40나노미터에서 벌써 지금 그때보다 처음 태어났을 때보다 지금 한 8분의 1 정도로 더 작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5나노미터 돼 있고 5나노미터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3.5나노미터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전 세계적으로 막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여기에 전자가 흐르는 길을 이제 보여주는 이 현미경 사진인데 이 현미경도 전자로 보는 현미경 이미지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전체 복잡한데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살짝 머리에 각인처럼 본다 생각하고요. 이제는 2025년 한 10년만 지나도 요쯤 되면 이제 얘기하는 나노미터의 여러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구현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퀀텀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래서 양자 기술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실제 대학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연구하는 주제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나노미터라 그랬을 때 이제 10의 마이너스 9성 미터라 그랬는데 이 나노미터 글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글을 너무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점이 보이죠, 그죠? 점이 보이는데 보면 원자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원자들이 막 보이는데 얘를 확대해서 보니까 원자가 이렇게 뭉쳐져 있고 요 속에 전자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갇혀 있어서 보면 이런 나노 파티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갇혀가지고 여기에 갇히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어디 갇히면 자유롭지 않죠? 그러면 자유롭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제한적이거든요. 손만 올릴 수 있다거나 발만 약간 움직일 수 있다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양자라 그러거든요. 양이라는 것이 1개, 2개, 3개 셀 수 있는 것처럼 자가 덩어리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나노미터 할 때 양자점이라 그래서 수나노미터 크기의 초미세 반도체 입자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다 이리저리 갇혀있는 차원을 0차원 그러고요. 0차원의 이런 재료들이 여기 있고 전자가 갇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게 작은 전자가 여기 갇혀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전자미용으로 확대해서 보면 여기 10나노미터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주 작은 요 점이 요 하나가 쭉 갇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UFO 같이 생겨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질이 인듐과 갈륨과 아세나이드라는 물질이 갈륨과 아세나이드 사이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럼 전자가 가다가 요 안에 딱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낮은 차원의 전자가 갇혀 있는 거를 우리가 양자점이라 그러고 이게 0차원의 그런 전자가 갇혀 있는 세계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빛의 색깔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적 성질도 갇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에너지만 가지는 그런 물질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공 원자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적으로 작게 만들어서 전자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기에 따라서 여기 전자 갇혀 있을 때 여기에 대략 5에서 6나노미터 정도 됐을 때 색깔이 오렌지색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2에 3나노미터 되면 되게 작아지면 녹색, 푸른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같은 덩어리인데 작으면 파란색, 커지면 붉은색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근데 그 색깔이란 것도 사실은 그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온 거는 대학에서 혹은 대학원에서 혹은 이제 실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이 하나의 예를 보이기 위해서 제가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저게 얘기할 때 트랜지스터라는 것이 이제 우리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인데 그게 지금은 너무 작게 만들다 보니까 전자가 몇 개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전자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전지, 빛을 딱 들어가면 전자가 나와서 에너지를 탁 저장하는 그런 그 다음에 빛을 내는 거, 그 다음에 레이저, 이런 화면 디스플레이, 이런 색깔이 이제 다 이 양자점, 이 작은 세계를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회사에서 설명을 또 광고도 합니다. 이런 TV에 나올 때 제가 그냥 카피를 해왔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보면 우리 그 학생들이 이거 읽어볼래요 한번? 그래도 여기서 여기까지 시작. 예, 잘했습니다. 빠르죠? 어렵고 빠르죠, 그죠? 보면 스스로 빛을 낸대요. 되게 작으니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빛을 내는 거 차원에서 색깔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정확한 색깔이 크기에서 정의되고 그래서 이거를 디스플레이에 쓰게 되고 그 삼성에서 이제 개발해서 제품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멋있는 화면 나오죠. 속에 조그만 이런 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 색깔이 7나노미터, 5나노미터, 4나노미터, 3나노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을수록 푸른색이고 클수록 이게 붉은색이죠. 이런 점들이 여기에 가루가 쫙 분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 보면 그냥 가루가 쫙 배치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면 색깔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80나노 그랬으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점이 요만큼인데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10배 좀 된다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나게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다 개발하고 이런 소자를 만들어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 세 가지 가지고 총 천연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우리가 RGB라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로 다양한 이런 멋있는 색깔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바로 전자가 그래 갇혀있기 때문에 갇혀있는데 조금 움찔하는 게 빨간색이고 조금 움찔하는 게 파란색을 내고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원을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차원을 이제 얘기할 때 가느다란 선입니다. 가는 선인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들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뭘 연상하면 되냐면 그 놀이동산에 가보면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있죠. 놀이동산 가면 어떤 걸 먹고 싶어 합니까? 우리 또 뭐? 예? 소떡. 추러스 또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나요? 뭐? 솜사탕, 예, 솜사탕. 또 뭐? 아이스볼? 예, 아이스볼. 예, 훨씬 다양하네 보니까, 이게 솜사탕 얘기했는데, 그 솜사탕을 가만히 보면 실이거든요. 설탕이 녹으면서 쫙 실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에서 우리가 DNA라 그래서 가느다란 선이 우리 몸속에 있거든요. 그것도 다 나노미터 크기인데,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재료가 이렇게 실로 막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들이 다니는 거죠. 이 길을 따라서 가니까 우리 고속도로에서
이 고속도로 따라 전자가 어떻게 지나가는구나 생각하면 여러분 딱 보고 저 전자가 다니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것들 탄소 나노 튜브라 그러고 이렇게 벌집 구조, 이 벌집 구조, 육각형 구조가 벌집 구조라 그러거든요. 벌집 그 모양인데 이 탄소 결정이 나노메타 직경, 요 직경이 수 나노메타로 해서 파이프화 되어 있는 것이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에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실 모양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솜사탕처럼 탄소가 만들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솜사탕 여러분 그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여러분? 솜사탕 어떻게 만듭니까? 오, 직접 만들어 봤습니까? 예. 솜사탕 기계 있어요? 오, 대단합니다. 예. 그 솜사탕 기계 있으니까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놀이동산 가면 솜사탕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빈 깡통 공작이라고 있었거든요. 빈 깡통 공작이라 그래서 이 깡통 재활용해서 깡통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걔를 회전시키면서 밑에 촛불을 붙여놓고 회전시키면서 구멍에 설탕을 넣으면 얘가 녹아서 구멍에 나오면 걔를 이렇게 솜사탕 해먹는 그런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솜사탕 얘기를 아까 잘 해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녹이는 것들을 이제 재료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게 솜사탕인 경우에 녹아서 딱 날아가면 여기에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금인데요. 금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좋게끔 하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이 참 신기한데 금이 이제 일종의 은행입니다. 은행이라서 돈을 잔뜩 가지고 있거든요. 전자를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자를 필요로 하는 걸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뺏기도 합니다. 갖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금이 딱 있으면 옆에 은행이 있으니까 빌려줬다가 뺐다가 빌려줬다 뺐다 하는 자체가 거기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촉매라 그럽니다. 어떤 일을 잘 일어나게끔 하는데 여기 이제 금의 아주 작은 입자에 주위에 솜사탕 같이 녹여서 이렇게 보내면 그 재료가 이렇게 실 모양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솔루션, 리퀴드, 솔리드 되어 있는데 솔루션으로 가면 여기에 이제 액체로 묻어서 여기 쭉 자라면서 굳어서 덩어리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에서 탄소로 만들어져 있는 작은 튜브, 그 다음에 촉매 입자에 어떤 재료를 원하는 방향으로 실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실이 있으면 여러분 세면대에 가끔 막히죠. 세면대 집에 가끔 막히면 그 안에 뭐가 있어서 막히는 겁니까, 여러분? 주로 누구 머리카락입니까? 그래. 네, 근데 머리카락 길수록 잘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그런 길수록 막히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이거 굉장히 크면 세면대 막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튼튼하죠. 그죠? 되게 튼튼해서 얘를 잘 묶어줍니다. 이거를. 잘 묶어줘서 그러면 저거를 어디서 잘 섞으면 그게 부서지기 전에 얘가 안 부서지도록 딱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와도 그 총알을 뚫지 못하는 방탄복 같은 것도 사실 이런 섬유질에 의해서 이렇게 덩어리되어 있으면 걔가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재료들이 요즘 이제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데 그 에너지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잘 깨지지 않는 곳에 얘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차는 뭐 오래 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현대차에서 만든 거는 더 오래 가고 한다 그랬을 때 사실 다르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안 깨지도록 얘를 묶어주는 게 뭐냐 라는 것이 있고 없고가 사실 큰 차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1차원 제가 얘기했지만 한 차원이니까 전자가 쭉 지나갈 한 차원만 있는 그런 나노 재료가 이렇게
1차원이라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노와이어, 탄산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이제 이런 솜사탕을 했는데 설탕으로 솜사탕을 만들었는데 설탕이 아니라 사람들이 해보니까 5만 거 다 되는 겁니다. 다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되어서 보면 일단 무지 많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무지 많은 어떤 재료가 있는데 모든 재료가 이걸 잘 녹여서 아까처럼 촉매해주면 실로 쫙쫙 자라는 겁니다. 자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자랄 때 이런 파란색으로 자라게 했다가 빨간색 자라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다른 걸 자라게 하거나 이런 삐딱빼딱한 이런 것도 만들거나 하는 기술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게 여기를 통해 전자가 흘러가는 곳이죠. 그죠? 전자가 흘러갑니다. 밀도가 높아서 흘러가거나 아니면 이 건전지를 붙여가지고 전기장에서 흘러가거나 다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0차원과 1차원을 했거든요, 제가. 0차원과 1차원을 이제 했는데, 여기 이제 2차원이 있겠죠, 그죠? 2차원에 평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평면이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2차원 재료가 그래핀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핀 그래서 이런 게 아까 육각 구조로 벌집 구조라 그랬는데 관이 아니고 평면으로 쭉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은 판으로 이렇게 여기에 전기가 쫙 흐르는 겁니다. 전기가 흐르고 투명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면서 투명한 그런 응용에 휴대폰에 이렇게 탁 터치하면 이게 전기도 흐르고 투명한 그런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가 이런 2차원 재료로 만들어지는 걸 그래핀을 발견해서 2004년에 사이언스지라는 저널에다가 누가 논문을 냈는데요. 그러고 이제 6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재료가 바로 그래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핀이 되는데 이게 왜 6년만 노벨상을 받았을까라고 의문이 들잖아요. 의문이 드는데 요 그래핀이라는 거 발견되기 전에 요게 먼저 발견됐거든요. 91년에 발견됐는데 사람들이 요거를 요렇게 펴면 평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연에는 이런 평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004년에 내가 보니까 이런 거 탄소가 딱 펼쳐져서 이런 시트가 딱 된 거를 다 보여주니까 6년 만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받은 사람도 호기심에 의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뗐다 붙였다 하면서 한 층이 떼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보여줌으로써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소가 아니라 다른 재료들도 이런 2차원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까 1차원일 때 5만 가지 다 실험을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이제 2차원도 5만 가지 다 이 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전초전으로 이렇게 금속 이런 재료들이 이렇게 시트 모양으로 이렇게 보면 얇은 막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OS2 멤브레인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막이 일반적인 막으로 있고 요게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전기가 잘 흐르는 금속 그 다음에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반도체 혹은 이제 빛을 내는 반도체 그다음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 그 다음에 초전도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류 흘렸을 때 에너지 손실이 없는 그런 초전도체 최근에 또 초전도체에 대한 뉴스가 여러분 있었죠? 들어봤죠? 예.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초전도체? LK99. 그러니까 그 초전도체로 이제 믿은 어떤 그런 재료에 대해서 있는데 이제 과학은 어느 하나가 100%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노벨 물리학상이 2004년에서 2016년 후에 노벨상 받았는데 그만큼 진실 그 자체가 실제 맞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발현해서 노벨상 받은 것처럼 여러 가지 풀었을 때 이 우리나라 인류의 새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문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초전도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차세대 반도체 재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우리 2차원은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전자가 아주 그 낮은 차원에 흘러가는 세상에서 봤을 때 전자 다니는 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키에 100배, 80배든 이만하게 있으면 그 엄청나게 그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 보면 무서운데.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런 전자가 흐른다 그랬는데, 이거는 한번 소리 내어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시작. 예. 전자는 이런 낮은 차원에서 흘러갈 때 얘가 물결과 같이 이런 가루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동, 이 물결 웨이브가 흘러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자는 파동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요 둘 사이에 어떤 갇혀 있을 때 이런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전자는 갇혀 있는 곳에 이 크기가 맞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한 예가 이제 이 파동일 때는 이게 파동일 때 크기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입자일 때는 요 직경이다, 뭐 반지름이다, 지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전자는 파동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흩어져 있는 상황으로 어떨 때는 입자고 어떨 때는 파동이고 이런 거 할 때 요 크기가 우리 파장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복되는 단위가 또 새로 나타나는 요 길이가 하나의 파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동일 때, 이거는 한 점이었는데, 여기 파동으로 바꾸니까 이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그런 하나의 길이 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동일 때 크기는 같은 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자와 파동을 얘기하면서 우리 입자설과 파동설 하면서 여기서 양자역학이 나온 시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의 전자만 갇혀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빨간색, 파란색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자는 우리가 작은 세계에서는 파동 성질을 가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양자라 그랬는데 양자는 앞에 양은 양입니다. 양 어떠한 양 양인데 자는 한 개, 두 개, 생각해보면, 한 개, 두 개 셀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값을 양자라 그럽니다. 역학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기술하는, 거니까, 이 전자공유 세상은 사실은 양자역학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거, 금속이라는 거, 절연체라는 것들이 우리 다 양자역학이라는 걸로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작게 만들수록 조건이 맞는 전자들이 지나다니고요. 그리고 기타를 생각해보면요. 기타를 쳐보면 선 하나당 눌러준 위치마다 소리가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소리 띄엄띄엄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듯이 그 소리만 나는 세상이고요. 그리고 컴퓨터로도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기한 게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의 특성을 컴퓨터로 이렇게 계산해서 얘는 뭐일 것이다. 얘는 뭐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그럼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 저는 뭘 하고 있느냐. 제가 초, 중, 고, 그 다음에 여기, 대구에 있다가, 그 다음에 타지에 가서, 그 다음에 외국에도 갔다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연구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아주 작은 거를 만들겠죠. 그죠? 이런 작은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레듐 설파이드라는 이런 재료인데 이걸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도선을 붙여가지고 아까 김지상 선생님이 그 자석하고 코일을 했을 때 납땜도 하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손을 센티미터 단위로 했는데 얘는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전극을 원 안에 딱 붙여가지고 전류를 흘려줘서 전압 때 전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 특성 보면서 막 생각에 잠기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전류 흘려줘서 흘러갈 때 전압과 전류 관계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 조그맣게 여기에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삼성에서 보여준 그런 로드맵에 나오는 그런 재료를 만들어 놓고 여기 채널이라 되어 있습니다.
채널에 전하가 지나가면서 여기 다 볼티지라는 게 나오고 커런트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특성을 보고 어떻게 좋게 할 것이냐 하고요. 이런 것들 보면 선이 선이 얇은 선인데 선을 이렇게 걸쳐놓고 여기에 전극을 만들어서 전류 전압 관계를 측정해서 이게 반도체구나 절연체구나 도체라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생각이 잠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논문에 써서 제출하고 이거는 이제 작은 전자가 다니는 세계이거든요. 지금 이제 보니까 졸업생 요 첫 번째 전중구 씨는 지금 삼성에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국진 박사는 지금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연구하고 있고요. 직원으로 연구하고 있고 나준홍 박사는 여기에 이제 이거 연구하고 나서 지금 강원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전자가 되게 작은 세계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얘기를 하진 않고요. 그냥 질문으로 이제 끝내보면 좋은데요. 다 같이 제가 요 화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 전자가 뭔가요? 다음에 시작. 예, 빛도 막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다음에 예, 어떤 길을 다니는지 아까 제가 1차원, 0차원 막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 낮은 차원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랬을 때 아까 퀀텀 돗 이 모니터, 디스플레이도 있었고 조금 반도체 소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보면서 과학을 이제 아까 김주사 선생님이 호기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마침 제가 서머리를 질문으로만 끝내겠다 답은 안 하고 했는데 이런 정리 질문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예측하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꿔가는 그게 이제 과학의 큰 핵심이고 그리고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가 어떻게 다닐까 이런 모양이 다닐까 저런 모양이 다닐까 하는 것들을 수학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실제 떨고 있는 모양도 계산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과학 기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그 반도체, 나노,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산업에서 이제 이런 소자나 배선이나 어떤 이런 삼성이 이런 데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전자가 이런 길을 다닐 때 못 지나가게 하거나 또 작게 만들어 가지고 작은 세계의 어떤 채널로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의 연구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어떤 앞서 나가는 면이 있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0년, 15년에 40나노 있다가 지금은 거의 8분의 1 줄었고 요 10년만 지나도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요게 이제 실제 과학 기술을 하면서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으면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 있으셨을까요? 네.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말 초가 붙었잖아요. 초가 붙어서 전도가 굉장히 초월한 그런 전도체다 해서 이게 흘러갈 때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거든요. 손실이 없어서 생각해보면 왜 손실이 없을까 들죠. 전자가 지나가는 길에 막 부딪히면서 지나가면 여러분 생각에 좁은 길에 막 사람이 부딪히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치 열이 발생하죠. 덥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가다가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도체에서는 저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데 초전도체는 그런 손실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없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근데 그것도 매 부딪힐 거잖아요. 그죠? 부딪히는데 왜 에너지 손실이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원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손실된 에너지를
그 다음 전자가 지나가면서 그냥 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그 초전도체는 이 부딪힘이 없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뺏겼다가 정확히 같은 에너지를 받으니까 밖에서 봤을 때 얘가 손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주고받고가 돼 있어야 되니까 옆에 뭔가 있어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LK99가 좋은 초전도체에 대한 일반 관심을 불러일으키긴 했는데 사실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기다리는 그런 소재이긴 한데 사실은 조금 긍정적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예. 아마 답변이 됐을 답변 것 됐나요? 같아요. 일 1차, 2차에 둘 다? 둘 다, 그 뒤에 뭐라 그랬죠? 1차원이나 2차원이나 둘 다 초전도체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자, 2차원과 1차, 아까 1차원은 가느다란 선을 따라 쭉 간다 그랬죠. 그죠? 2차원은 평면을 간다 그랬죠. 그죠? 1차원에 해당되는 원래 원리는 순수 1차원에서는 초전도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근데 2차원에서는 초전도체가 보통 2차원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2차원에서 초전도체 지나가다가 그 전자 지나가다가 에너지를 줬다가 받고 줬다가 받고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에 가까운 2차원 재료가 바로 초전도체인데 그 LK99라는 그 재료를 상온에서 우리 일반 상온도에서 초전도체라고 주장하시면서 한 얘기는 뭐냐면 이 1차원이다. 굉장히 낮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얘는 주변에 옆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상호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옛날부터 과학기술자들이 추구하던 방향이었거든요. 내가 이를 좁은 곳을 다녀야지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원과 2차원의 초전도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호 초전도체도 2차원에서 나올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요거 강의 들으면서 네.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큰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고 있는 편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된 나라도 있는 건지. 그 과학 분야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굉장히 앞선 분야도 있고요. 우리가 인해 전술로 늦은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과학기술 전체에서 다 앞서고 있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는 뭐 삼성이나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구현을 해서 실제 타이밍 맞게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전자가 쓰이는 반도체 소재만 본다면 어떨까요? 반도체 소자는 우리가 잘하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권해주고 싶은 책이 칩 월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반도체 칩 전제. 칩 전제는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 책이 좀 두껍습니다. 근데 줄과 줄 사이 간격이 넓고 글자 큼직해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지금 경쟁적으로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이 역사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의 올레드라 그래서 아몰레드 그래서 이 갤럭시 폰에 나온 이 유기 반도체 빛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세계 최고가 되는 시대가 2000년도부터 20년 사이에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됐는지. 그런 것들이 과학기술사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노미터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연도가 지날수록 점점 작아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점점 작아지면 어떤 게 좋은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나노미터 작은 차원 했을 때 전자가 다니는 길이 작으니까 굉장히 같은 면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혹시 영화 가운데 그런 영화가 있는데 사람을 한 1.2cm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영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그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다 100분의 1이니까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 다 줄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같은 면적이라도 좀 더 많은 사람, 네. 같은 식량이라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게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안에 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두고 다녀도 작아지니까 더 많은 기능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게 하려는 거죠. 그렇군요.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오늘 학생 친구들이 또 좀 와 있고 저희가 이게 또 유튜브로도 올라가는데요. 아, 예. 교수님께서 이제 대학교에서 큰 학생들을 또 보고 아, 계시잖아요. 예, 예, 예. 우리 초중 고등학생들이 좀 이런 면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과학도 분야가 여러 분야인데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는 이런 분야고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어렸을 때 중동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중동 그때 밭이었거든요. 밭이 많았고 집이 밭 중간에 하나 더 있었는데 겨울에 되게 추웠는데 그 기억나는 게 이제 길에서 다니다가 시계 부서진 거를 제가 찾았거든요. 중학교 때. 다시 보고 시계 보고 그걸 희한하다 또 부숴놓은 시계 있구나 해서 집에 들고 와서 이 분해 보면서 하루 종일 분해한다고 하루 보내고 나니까 눈이 사파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그만 걸 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봤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과학에서는 이렇게 아까 호기심 얘기하셨는데 무엇보다 호기심을 잃으면 과학 기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작은 걸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재미있게 생각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이 계속 발전하는 학생들도 많이 보고요. 고등학교에서 너무 입시 위주로 가다가 대학도 왔지만 급격히 이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 친구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이제 현재 그 호기심을 다만 몇 프로라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그 다음 진로가 어떻게 선택되든지. 저는 물리학을 하고 전기전자 공대에 와 있습니다. 오다 보니까 뭐 물리를 하든 공학을 하든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들을 계속 취미도 가지고 하다 보면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결과보다도 과정에서 나중에 더 재미있게 찾을. 이번에 필드상 받은 분 알죠? 허준이 교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 과정도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굴곡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학 기술에 있어서도 계속 잘한 친구보다는 이렇게 호기심 가지고 계속 이렇게 찾아온 경우가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잘 찾아왔고 이런 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 네, 지금 이 얘기해 주시는 교수님 눈빛에도 네. 호기심이 여전히 살아 있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이랑 질의응답까지 너무 고생해 주신 우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김규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금요일의 과학터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역시 금요일의 과학터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의 과학과 더 가까워지세요. 고맙습니다.